유승인지 대표 이동엽입니다. 요즘 세차 사업의 핫한 이슈로 바로 노터치 세차 사업이죠. 많은 분들이 노터치 세차 사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창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차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입지 조건인데 어느 업종이든지 이 입지 조건은 다 같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터치, 노브러시 세차 사업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노터치 세차장을 찾는 고객의 유행이 먼저 세차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세차하기는 싫고, 그 다음에 내 차가 어떤 기스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곳이 바로 노브러시 세차장입니다. 그러기에 약간의 입지 조건은 조건 선정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입지 조건으로서는 상권, 접근성, 그 다음 공공 인프라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상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거 형태라든지 회사 또는 관공서, 그 다음에 공장, 거기에 대한 인구나 차량 대수가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로는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조금 유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회사나 공장 규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크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직원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량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장 단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회사나 공장 단지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고객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공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 다들 그게 우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도 좀 있고 학교, 회사, 공장 단지, 아파트 단지,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주변에 시장도 있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추기는 힘들겠지만은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상권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입니다. 내가 상권은 좋은데 차량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보겠죠. 그래서 특히 접근성에서는 이제 도로폭, 내가 있는 사업장이 너무 골목이라 너무 좁아가지고 상권은 좋은데 좁아서 차들이 쉽게 못 들어올 때는 다음에 그쪽에 오는 고객들은 그곳을 찾아가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로폭도 어느 정도 좀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로는 가능한 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차량은 많이 다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신호받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세차장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꼭 굳이 교차로 주변에 땅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 앞에 어떤 유턴 자리가 있는지를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유턴 자리는 그 사업장에 들어온 차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 지역은 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시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걸어서 5분 거리 가라 하면 가지를 않는데 자동차로 한 20분 거리를 가라 하면 대부분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공인프라입니다. 공공인프라가 뭐냐? 수도가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오페에서 수도 관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물론 이 세 가지 부분은 누가 보면 쉽게 그 정도 요즘 다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가보시면은 특히 대도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 번 정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땅 부지는 시내 중심가에 잘 없어. 그러면 약간의 외곽지로 가야 돼. 외곽지로 갈 경우 수도가 아직까지 안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간에 저희들이 그 전남 장흥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 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민원을 제기해서 수도를 빨리 인입해달라는 또 별도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공 인프라의 한 부분인데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동되는 기계들이 일반 그 가정용 단상 기계가 아니고
380V 동력전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전기가 한전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오더라도 언제 정도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따져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화수관로는 뭐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도시의 오폐수 시설이 있는 곳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도 사실은 자연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차 허가시 폐수 처리 기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부지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 바로 앞에는 내가 그 상공이라든지 내가 어느 위치를 찾아야 될 것인데 신경 썼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은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부지 규모는 우리가 이제 일반 셀프 세차장이 아니고 이 노브러시 세차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2대 이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차베이 2배 이상을 했을 때 한 150평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좀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다 좋은 사실이니까. 자, 부지 선정 시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세차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유무입니다. 세차 허가가 유무는 제일 먼저 확인한 방법은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유의할 점은 이 도시계획 확인에는 분명히 세차 허가가 가능하다 표기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허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즘에는 그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시도, 구군, 조례에 의해서 실제 도시계획 확인에는 세차가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제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 도시계획 확인원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가셔가지고 환경과나 건축과에 가서 반드시 이 부분이 조례에 이런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설계사님께서는 좀 덜 많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그 부분을 사실 알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할 관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 조건 됐고 부지도 선정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땅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부지 선정에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을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이 자기 땅이냐, 그러니까 내 땅이냐 아니면 타가, 그러니까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할 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물론 내 땅 같은 경우는 뭐 내 땅이니까 아무 관계 없겠죠. 하지만은 내가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임대를 하실 때는 그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0년 정도를 보시고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땅 주인이 안 돼, 뭐 5년 뒤에 다시 5년 연장하게 한데, 사실은 5년 뒤에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다 많은 돈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1, 2천 투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기계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 땅을 파서 폐집수정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등 일반 단독 이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특이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년 정도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그 임대 사업에서는, 임대하실 때는 가장 유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 조건 확인되었고 부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즉 설계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같은 150평 땅이라도 200평, 300평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레이아웃을 잘못했을 때는 300평 땅이 150평 땅보다도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사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같이 기계를 판매하는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게 아마 아주 좋은 부분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먼저 측량입니다. 내 땅에 예를 들어서 200평의 땅이 있습니다. 200평의 땅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시고, 그 측량된 땅에서 설계사 의논을 하시는데, 내가 사무실은 어디에,
화장실은 어디에, 뭐 기계실은 어디에 등등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크기를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땅의 용도에 따라서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거리를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맞도록 레이아웃을 작성해서 최대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입구가 어디냐, 출구가 어디냐 이 부분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차를 내가 몇 칸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무실 크기를 얼만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뒤에 설계사와 기계업자와 같이 만나서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레이아웃은 기계 관련 업체가 사실은 설계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기계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당사는, 저희 유성현재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원만 주시면은 세차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기타 거래했던 업체들에 대한 땅이 있을 때 레이아웃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사례입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세차 사업을 부지도 됐고 설계도 됐고, 그러면 이제 공사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사업체 선정해야 되고, 기계업체 선정해야, 계약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다음 설계사도 협의해야 되고, 그래 이런 분들을 같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이제 기계업체와 건축 설계사 선정이 사실은 건축 시공업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 설계사들은 이 건물 설계하는 데서는 진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세차장에는 물 관리가 사실 1순위입니다. 이 물의 흐름, 이런 부분은 설계사들이 사실은 좀 알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경험치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설계사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건물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 구조에 따라 구조하기라든지 이런 공사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사들이 다 하는데, 과연 기계실 크기는 기계실의 흐름, 그 다음에 배관은 어떻게, 물의 흐름, 그 다음에 폐지 입수전은 어느 쪽으로 등등은 일반 설계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계업체하고 설계사 업체를 동시에 선정하시는 게 아주 좋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 주기에 오히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는 업체가 이제 선정되면 레이아웃 기초로 설계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서를 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 반드시 건축 허가 서류만 넣지 마시고 세차 허가 서류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넣게 되면은 그 건축 허가 신청서가 그 관할 부서에서 각 부서에 뭐 건축과도 있고 환경과도 가야 되고 도시과, 수도과, 오폐수 관리과 등등, 그다음 도로과 등등을 여러 개의 부서를 회람합니다. 그래서 이 세차장이 적법한지 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이 기간이 2주 걸립니다. 2주인데 만약에 따로따로 넣게 되면은 앞에 그 2주, 그 다음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간 것도 또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럴 경우는 자칫 내가 빨리 하고 공사를 빨리 하고 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 설계가 끝나면은 거기에 플러스 세차 허가 서류도 같이 만들어서 같은 날 접수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간이 2주입니다. 2주 되면은 건축 허가서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서가 나오면은 내가 이제 언제부터 공사하겠다. 그 공사하겠다는 것은 이제 착공계를 내야 되는데, 이때 착공계는 사업주가 내시는 게 아니고 이때
공사하실 분, 그 공사하실 분을 선정하셔가지고 공사하실 분이 이 착공기를 넣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내가 건축 설계사하고 그 기계업체 선정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레이아웃을 잡아 건축 허가증을 만들어서 접수했으면 2주라 그랬죠. 2주 안에 이 건물, 이 공사를 하실 분을 건축업자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계업체에서 같이 시공까지 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말은 그 당사에서 저희는 모든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은 다들 위탁입니다.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말이 직영이지 사실은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업자는 자기들이 저희들도 그런데 그냥 협력업체로서 저희가 등록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빨리 선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시공사와 기계업체 선정 시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거꾸로 나중에 저한테도 돌아올 소지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다른 업체 시공하면서 사업주하고 업체하고 싸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걸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3년 전에 모업체, 대전의 모업체는 그런 관계 때문에 뭐 회사도 부도나고 아직까지도 민사소송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업체 선정하실 때, 그 다음에 기계 납품업체 선정하실 때 다음 사항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건축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 사업장에 이 건축 허가에 나온 본건물 평수입니다. 그 평수가 60평 이상이 됐을 때는 건축 시공하는 업체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건축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59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또한 내가 전체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고 뭐 30평이다, 40평이다 하는데 그 중에서 30평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서는 요건 설계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감리가 붙습니다. 30평 이하 했을 때하고 이상 했을 때 감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 설계사와 협의해서 내가 이래 하니까 가능한 쉽게 가려면 평수를 좀 줄이는 방법, 29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건축 설계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건축 시공업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건축 시공업체 반드시 뭐 기계업체랑 똑같습니다. 시공 경력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공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면은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서가 들어가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계약금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 꿀리지 마시고 공사에 따른 이행보증증권을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중간에 공사하다가 그냥 냈던지 조금 뭐 화난다고 가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고, 이 사업주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희 기계를 판매하는 기계업체 선정 시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유통이 유통 쪽으로 활발했을 때는 다른 사람 물건을 받아서 파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대기업부터 일반 중소기업, 저희들 뭐 소기업까지 제조업체 직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 저희들이 세차장에 들어가는 기계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 꼭 따지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자, 제조사인지 그 다음에 유통만 하는지 그 유통업체인지, 제조사인데 제조 공장이 진짜 있는지 그 다음에 없는지, 그 다음에 유통업체인데 그러면 단순 유통업체냐 아니면 또 직접 수입해서 직접 직판하는지 그냥 수입만 하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변에 근거에 보는 경우는 만드는 사람 따로 판매하는 사람 따로가 있다 보니까, AS 기간에는 괜찮습니다. 다 이거 같은 회사니 열심히 AS 해줘요. AS 기간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되냐, 그거 판매한 사람 전화하니까 판매한 사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공장에 전화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에는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고 관리하고 예사하는 이런 업체를 찾으시는 게 사업주께서 향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예전에 한 40년 전 정도, 3, 40년 전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은 LG전자지만 예전에 럭키금속 TV 선전할 때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듯이 이 제품도 직접 만든 사람이 직접 판매하고 관리하고 예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인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또한 이 업체가 선정되면 역시 계약금이 갈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 가면 계약금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발급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다 사업주가 스스로 보호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노브리시 세차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들 다 계시겠지만은 아마 이런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 내가 모르고 그건 뭐 땅만 있으면 뭐 하면 되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부분들은 필히 염두에 두시고 하실 때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지금 안내번호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